이 시점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정말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정치인과 일반 시민은 좀 구별해서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치인이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걸 믿고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미워해야 되냐, 같이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하는 분들, 초선 국회의원들 말고 정치인들, 당협위원장들, 재선급 이상 의원들 다 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네. 저랑 대선 전부터 여러 가지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 만들까, 어떻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잘못들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윤석열을 통해서 바꿔볼까, 같이 만나서 밤에 만나서 논의하고 날새가면서 토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같이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복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 좀 정신병자들 같아요, 진짜 정말. 네.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이 보시기에 들어요. 친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살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심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에 캠프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나윤,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이거를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가깝지도 않았잖아요, 원래. 그죠? 아, 쫓겨나고 김기현, 그냥 뭐 나경원, 윤상현.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겠냐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래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자격이 있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냐고. 비상경 성공했어 봐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고. 한겨레 어떻게 됐겠냐고요. 송채경화 기자님 지금 비혼벙커에 들어가서 통닭국이 됐어요. 그런 나라. 아,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통닭구이 말고 참새구이? 그런 나라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주장하는 게 거의 사람이에요. 전곡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 진짜. 정말 신물이 네. 나요, 이 사람. 정치인 중에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홍준표 시장도 저번에 저희가 100분 토론에서 같이 봤는데 그때 제가 막 물어봤어요. 자, 대통령의 기각을 원한다고 하는데 맞냐 했더니 내란죄 한참 얘기하는 건 늘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란죄. 이건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 기껏해봐야 소유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막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거는 대통령의 변호인단, 검사, 판사가 따질 일이라고 빼고 대선 주자시지 않습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네. 정치인 홍준표가 보기에 대답을 못해요. 아, 그랬군요. 본인도 체면이 그 있는 거야. 네. 또 딴소리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아니 그게 아니고 했더니 뻔히 알죠. 내가 딱 눈빛 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제발 물어보지 말아줘, 네. 이런 눈빛이었고. 그러니까 체면이 네. 정치인으로서는 나도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나중엔 저 얘기하잖아요. 기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국정운영 하는 건 그렇고 해야 하는 게 맞다. 와서 네. 기각돼서 본인이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보수의 색채가 강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인가 했더니 이분도 4대4 기각 지금 계속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학력고사는 어떻게 수능이었구나. 수능은 어떻게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과 파면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과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건 용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봐봐요,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다 배후 조정했다라고 국정을 막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왜 복귀시켜야 되냐고요. 이거 정말 그러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명하게 결별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겨들으십시오. 보수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특히 이제 주목을 받은 사람이 손 씨, 이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손 씨인데 이 손 씨가 했었던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런데 이 행위가 김건희 여사랑 역할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동안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다. 그러면은 재수사가 과연 들어갈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열심히 할 겁니다, 검찰이. 검찰이. 네, 정권 바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네.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저기 수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열심히 할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웃기잖아요. 송건희 씨는 사실은 이익도 못 봤어요. 거래를 엄청 했는데 이익도 못 봤어요. 제대로 따진다면 이거는 그냥 근거 없는 저희 추정인데 보통 이런 경우 만만한 송건희 씨한테 들어갈 이익을 빡센 여사한테 몰아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니 근데 이익을 본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송건희 씨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익을 못 봤습니다. 그분 김건희 네. 여사가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손건희예요, 이름이. 네네, 손건희. 네, 이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아무개 씨가 이름이 그거였군요. 네, 송건희 씨는 이익을 못 받고 네. 대신 이제 정황들이 문자 메시지 정황들이 좀 있어요. 좀 더 분명한. 그런데 김건희 씨는 최은순 씨와 함께 23억 원의 추정이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 조작에 전혀 알고 있었고 방조했고 참여까지 한 사실상 한 송건희 씨는 이익도 못 받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여사는 23억 원을 이익 받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보면은 실제 정황들이 있잖아요. 8만 주 때려주셈 3,300원에 그 주가 조작 일당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여사 계좌에서 7초 뒤에 8만 주가 때려져요. 네. 그런데 검찰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왜 그때 그게 때려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8만 주 때렸지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수사를 하고 자 여사의 폰도 보고 여사가 당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나도 않고 저도 그러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7초 만에 가출됐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 안 했다는 생각은 든다. 네, 맞아요. 그 대목이 적극적으로 있었죠. 그런 부분이 들잖아요. 네. 다신 이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사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걸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탄핵은 기각시켰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손건희 씨는 돈도 못 벌고 대법원에서 유죄받고 그러네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배우자를 탓해야지. 본인은 배우자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재수사해야죠. 네. 그게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정치보복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뿐만이 아니라 삼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천 개입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것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잖아요. 명품백 같은 경우도 그것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다시. 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그런 거를 엄단을 해야 다음번 영부인들이 조심해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번 영부인들이 또 이런 짓 할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새롭게 제대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특원도 이거 소영주 소장이 잘 아는 내용인데 나중에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네. 원래 삼부특원이 그 조남욱 회장 원래 알려줬던 뭐 그 회장 대통령도 알고 여사도 아는 그분이 사당 쪽에 있는 헌인마을이라고 양재 쪽인가요? 아무튼 그쪽 넘어서인데 거기 있는데 사업권을 뭐 가져가다 잘 안 됐어요. 그걸 인수했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인수했던 거에 지분이 최은순 여사 지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분은 나중에 삼부토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삼부토건 삼부 체크에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의혹은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저도 여러 명한테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고 막 제보 비슷하게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취재해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들은 건데 그냥 뭐 저기 디올백은 저 밑에 있는 정도의 의혹들 너무 지금 많아요. 파면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수사들이 그럼요. 많다. 네. 지금 뭐 명태균 씨 뭐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검찰이 줄줄이 캐비넷 기다리고 한 있네요. 3개로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캐비넷 3개. 하나로는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연님이 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였는데 주가 조작에 무속에 경제 폭망에 양평 땅 의혹에 최상병 사망 이태원 사건 잼버리 부산 엑스포 개망신 인사는 온통 구구 인사들 안 치고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다. 그런 자를 어떻게 대통령에 복귀시키냐.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네요. 이게 국민의 마음이에요, 훌륭하십니다. 이게. 네.